오늘이 11월 17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10월 25일에 감식초 발효를 시작했으니까 감식초 발효를 시작한 지 23일째인데 알코올 발효는 이미 끝났고 이제 세 번째 걸러서 초산 발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감식초 만드는 방법은 다양한데 제가 감식초 만드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이 11월 17일인데 감식초를 담글 때인 10월 25일의 모습을 우선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가실게요. 와, 지금 부유단감을 한창 따고 있는 시기인데 요 홍시를 보니까 안 따고 놔두면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입이라도 벌리고 있어야 홍시가 입에 들어갈 텐데 감 따기도 바빠 죽겠는데 입 벌리고 있을 시간이 없네요. 허허. 그래서 이 홍시가 떨어지기 전에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감식초가 생각이 난다. 감식초 만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시가 좀 오래된 걸 먹으면 단맛이 나는 게 아니라 시큼한 신맛이 납니다. 아, 초제비 됐네 했던 기억들이 있죠. 이 초제비라는 말을 이해 못하시면 시골 출신이 아닌 거지요. 허허. 홍시가 자연 발효가 되어서 식초가 되어가는 과정인데 자연 발효가 된 거지요. 감식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홍시를 따가지고 씻어서 말려야 됩니다. 씻어서 말려가지고 꼭지하고 다 따버리고 꼭지 이거 따버리고 씨까지 빼내면 좋은데 씨까지 빼내려니까 일이 귀찮으니까 뭐 그대로 씨는 그냥 그대로 두고 나무에 달린 홍시거든요. 씻어가지고 말려가지고 꼭지는 따버리고 여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일부 조금 넣어놨죠. 요 망에다가 넣어가지고 걸을 때 좀 편하려고 해보는데 감나무 밭에 홍시를 직접 따서 넣습니다. 홍시를 넣고 으깨었더니 마치 죽같이 된 모습입니다. 저는 홍시를 이용하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땡땡한 단감이든 뜰감이든 대봉이든 홍시가 되어야 달달한 맛이 나는데 땡땡한 감이 홍시가 되는 과정에서 잡기운이나 환경 조건이 안 맞아서 질 좋은 홍시가 안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미 나무에서 잘 만들어진 달달한 이런 홍시를 이용하면 홍시 되는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기간도 단축되고요. 이렇게 생생한 감으로 감식초를 만들 수도 있지만 생생한 감이 홍시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홍시를 넣어서 감식초를 만드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지요. 어떻든 홍시가 되어야 홍시의 당분이 알코올 발효가 되어야 그 알코올을 초산균이 식초로 만들어 주는 것인데 식초를 만들려면 알코올이 먼저라는 겁니다. 알코올이 없으면 식초가 아예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럼 알코올은 당분이 있어야 효모균이 당분을 먹고 알코올이 되는 거지요. 초산 발효가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알코올 도수는 6에서 7%일 때인데 과일의 당도가 14브릭스일 때 알코올이 6 내지 7%로 만들어지거든요. 과일의 당도가 14브릭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당도를 14브릭스로 맞춰주기 위해서 보당, 그러니까 흰 설탕을 넣어서 맞춰주는데 그러면 단감 같은 경우는 당도계가 없어서 제가 재보지는 못했지만 12브릭스 정도는 나오거든요. 특히 홍시 같은 경우는 14브릭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을 안 넣어줘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도수를 6에서 7%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넣는 양은 감 비율에 10%를 넣으면 되니까 기준이 20kg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2kg을 넣으면 되거든요. 물론 황설탕을 넣어도 상관은 없죠. 알코올 도수가 10%를 넘어가면 초산 발효는 오히려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너무 술의 도수가 높아도 식초를 못 만들거든요.
즉 홍시를 으깨 가지고 마치 죽처럼 돼 있죠. 효모를 넣을 건데 와인용 효모입니다. 요게 20kg 정도 될 거거든요. 20kg에 5g을 넣으면 되니까 미지근한 물 50ml에 5g을 녹이면 됩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되겠죠. 저을 필요는 없고 가만히 두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두면 되거든요. 미지근한 물을 50ml를 넣어야 되는데 조금 적게 넣은 것 같아서 물을 좀 더 넣습니다. 이제 15분쯤 지났거든요. 넣습니다. 이거 부으면 되죠. 뭐 국자에 묻어도 다시 또 할 테니까. 효모를 넣습니다. 와인 효모. 효모를 넣고 난 다음에는 효모가 정식될 동안에는 젖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둡니다. 몇 시간 후에 보면 정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골고루 저어주면 됩니다. 우선은 먼저 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술 만들기 위해서 효모를 넣는 거거든요. 효모가 당분을 먹고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내놓거든요. 알코올 발효는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현기성 발효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에어락을 설치를 하고 대신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탄산가스는 빼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에어락을 설치해서 공기는 들어가지 않게 하고 이산화탄소는 빼내는 장치가 이런 에어락이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요 선까지 소주나 물을 부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공기가 안 들어가는 거죠. 산소가 차단되는 거죠. 실내 온도를 22도 정도 유지해 주면 되는데 지금 25도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거기에 할아버지가 가물다가 넣어놨거든. 가물다 넣어놨는데 이제 어떻게 식초가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깜짝이야 진짜. 이게 무슨 여기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왜 홍시 냄새 가득하노? 식초 냄새 나나 벌써? 아니, 홍시 냄새가 나고. 홍시 냄새가 나는구나. 맞아. 홍시를 넣었어. 할아버지가 홍시를 어깨에가 넣었거든. 발효 시작한 지 24시간이 경과한 후의 모습입니다. 위층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아래쪽에는 약간 벌써 간에 있는 과즙들이 맑게 이렇게 씁니다. 효모가 산소가 다 소모되고 나면은 당분을 먹고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는 거죠. 발효가 되면서 가스들이 올라오는 거죠. 요게 한 80% 정도 채우면 되거든요. 발효 과정에서 부글부글 부풀어 올라서 넘쳐버리거든요. 그래서 한 80% 정도만 채우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스가 이쪽으로 빠지거든요. 이쪽으로 빠지면서 그 기포들이 좀 보이죠. 요게 가스 방울들이거든요. 이걸 한번 저어줍니다. 발효를 시작하고 매일 한 번씩 4일간은 저어주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섞어주면서 빼내줘야 하거든요. 그래야 알코올 발효가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효 시작 후 4일 동안은 매일 한 번씩 저어줘야 됩니다. 오늘이 10월 26일인데 저어주고 난 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지난 후의 모습이죠. 오늘이 10월 27일 오후 6시경입니다. 그러니까 발효 시작한 지 만 2일째 48시간 정도 됩니다. 발효가 되고 약간 찌꺼기 같은 것들이 위로 뜨는 것 같습니다. 아래로 맑은 액체들은 아래로 깔아앉고 간물, 알코올이 좀 이제 되고 있는 거죠. 좀 뽀글뽀글 하는 게 좀 이렇게 뽀글 올라오죠. 기포가 조금씩 보이긴 하죠. 한번 저어줘야겠습니다. 오늘이 10월 28일 오후 6시입니다. 3일째거든요. 아직도 기포가 올라오는 게 보이죠. 탄산가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효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거든요. 시큼한 식초 맛이 조금씩 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저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이 11월 1일입니다. 발효 7일 차인데 이제 발효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산화탄소 공기방울이 올라오는 모습도 안 보입니다. 에어락을 봐도 기포가 없습니다. 이산화탄소 가스가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방 안이거든요. 알코올 발효 온도는 20에서 25도면 적당하니까 실내 온도가 24도 정도 됩니다. 발효 온도로는 적당하거든요. 오늘 이제 이거를 걸러 가지고 숙성을 시킬 겁니다. 유리병에서 이거를 꺼낸 겁니다. 꺼내가 지금 짜고 있는데 강목 주머니에서 요만큼 감을 넣었는데 강목 주머니에서 저절로 걸러진 게 요만큼 됩니다. 그러니까 반이 약간 요 정도가 한 반쯤 되는데 반이 약간 못 될 정도의 액이 물이 나왔죠. 감술이 나왔죠. 그러니까 저절로 걸러진 거죠. 이건 걸릴 필요가 없이 저절로 걸러진 거죠. 그런데 이렇게 걸렀다 해도 또 찌꺼기들이 있거든요. 또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으면 요 맑은 액체를 잘 꺼내야 됩니다. 꺼내가지고 이거를 약간 짜야겠습니다. 액만 짜면 좀 나오거든요. 충분히 이렇게 쫄쫄쫄 흐르고 있죠. 짜면 되겠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게 해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럼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짜버리겠습니다. 한약 짜듯이 짜버리겠습니다. 광목 주머니에 홍시를 담았으니까 주머니만 꺼낸 거죠. 그러니까 좀 편리하긴 합니다. 이제 너무 많이 짜면은 이 찌꺼기가 또 빠져나오니까 물만 해야 되니까 이 정도 짜면 된 것 같습니다. 강목 주머니에서 저절로 빠져나왔던 거고 이건 걸른 거고 걸른 거를 다시 유리 항아리에 넣을 겁니다. 붓고 나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집에 방에서 발효를 시키고 11월 1일에 농막에서 걸렀습니다. 요 밑에 깔아 앉을 거거든요. 요 좀 깔아 앉으면 다시 한번 걸러줘야 하는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막걸리 식초를 만들어서 종초로 사용할 건데 지금 막걸리 2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막걸리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초도 주정으로 만드는 식초를 해야 됩니다. 요 밑에 깔아앉은 이 고형분 말고 요 위에 맑은 부분만 사용해야 되거든요. 위에 맑은 청주를 1리터 정도를 해서 요 병에다가 담고 주정으로 만든 식초를 200ml를 넣으면 되거든요. 종초는 주정 식초를 사용하면 되거든요. 막걸리가 식초가 잘 되는 게 알코올 도수가 6%입니다. 이게 750ml 짜리니까 2병을 사용하면 밑에 요 고형분 빼고 하면은 대략 한 1리터 나오거든요. 고형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좀 일정 시간 동안 놔둬야 되겠죠. 놔두면 밑에 가라앉거든요. 맑은 술만 사용합니다. 생막걸리를 사용해야 유용한 미생물이 살아있거든요. 식초를 200ml를 따르고 200ml를 넣거든요. 식초를 200ml 넣습니다. 초산 발효는 공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공기가 들어가야 초산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에 완전히 꽉 닫지 말고 요런 면보 같은 거, 면보 요 공기가 좀 들어가는 요런 재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무줄로 동여매 놓거든요. 왜냐면은 초파리들이 들어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멍이 너무 넓으면 초파리들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초파리들이 못 들어갈 정도의 미세한 구멍이 있는 면보 같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10원짜리 동전을 하나 얹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식초가 다 돼 가면은 색깔이 변하거든요. 하우스 안에 놓아놨더니 온도가 33도 정도 됩니다. 직사광선은 들어오지 않거든요. 낮 온도는 이렇게 나오는데 밤에는 또 온도가 떨어지겠죠. 온도를 30에서 35도를 유지해 준다고 하면 종초를 넣어줬기 때문에 한 10일이면은 막걸리 식초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11월 6일 막걸리 식초 발효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11월 13일입니다. 감식초를 농막 안에 두고 발효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한번 걸릴 겁니다. 맑은 액체만 요쪽으로 이 통으로 옮길 거거든요. 넥킹 한다 그러죠. 슬러지 찌꺼기들이 좀 깔아앉아 있거든요. 요 맑은 부분만, 요 맑은 액체만 걸러내야 되니까 걸른다고 해도 과접들이
이렇게 찌꺼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찌꺼기가 있으면 안 되니까 요 맑은 부분만 잘 받아내야 되는데, 우선 요 뚜껑을 열어 가지고 요걸 살짝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죠. 지금 초산 발효가 약간 일어나고 있는데, 초막이 마치 살얼음처럼 잘 돼 있죠. 막이 요렇게 초막이 요 정도로 딱 얇게 형성돼 있으면 식초가 잘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식초 냄새가 나거든요. 지금 맑은 물만 지금 받아내고 있거든요. 받아내집니다. 줄줄줄 나오고 있죠. 자,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으니까 헤드차로 인해서 쫙 빨아냅니다. 요 맑은 것만, 아이고, 이거 지금 벌써 이게 맑은 부분이 아니고 찌꺼기가 막 나가죠. 아, 찌꺼기가 또 흘렀습니다. 이게 맑은 부분만 가야 되는데 한번 잘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막 흘러내려오고 있죠. 이 맑은 부분만 빨아내야 되니까 이제는 찌꺼기만 남았습니다. 찌꺼기는 다시 광목천으로 걸러야 되거든요. 이런 걸 하나 받치고 소쿨에다가 이제 받아내야 됩니다. 이거 찌꺼기를 담아서 이제 받아내는 거죠. 11월 13일에 걸르고 있습니다. 찌꺼기를 밑으로 받아내고 있는데 그래도 좀 뻘겋죠. 간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위적으로 짜지는 않고 그대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도록 받치고 있는데, 광목천 같은 요런 미세한 망을 사용해도 찌꺼기들이 또 흘러내린다라는 겁니다. 깨끗하지가 않거든요. 여과가 깨끗이 잘 안 된다라는 게, 이게 좀 식초 만드는 데 있어서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만큼 감을 넣어 가지고 요만큼이니까 되게 수율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식초가 자연적으로 되고 있지만 종초를 넣으면 더 빨리 되거든요. 온도입니다. 30도는 돼야 되는데, 여름에는 잘 되는데 겨울에는 온도가 낮아서 16도 채 안 나오니까, 물론 낮에는 또 햇빛이 나거나 하면 온도가 올라갈 겁니다. 이제 밤에가 문제죠. 오늘이 11월 17일입니다. 여기 한번 걸렀죠. 걸렀는데 밑에 또 깔아앉았습니다. 요 맑은 부분을 또 빼내야 되거든요. 빼내고, 여기는 좀 맑은 게 있긴 한데 그래도 한 번 더 걸러서 미세망으로 한 200메시 망으로 걸러가지고 여기 깨끗한 부분만 여기로 옮기겠습니다. 200메시 망으로 걸렀는데 아주 깨끗하게 걸러졌습니다. 한 번 걸렀던 거거든요. 한 번 걸른 거를 여기 부었습니다. 여기 부어가지고 찌꺼기가 조금 남았는데 이제 아주 깨끗하게 걸러졌습니다. 이게 200메시 망이거든요. 200메시 망에 그러니까 잘 걸러집니다. 이제 여기는 완전히 이제 깨끗한 식초물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안 걸러도 될 것 같아요. 깨끗하게 걸러졌습니다. 이게 200메시 망인데 아주 가늘합니다. 가늘어서 이제 한 2번 걸르니까 3번째 걸렀네요. 한 번 걸렀고, 2번 했고, 3번째 걸렀는데 깨끗하게 걸러집니다. 처음에는 조금 한 100메시 정도 망에 걸렀다가 어느 정도 굵은 입자들이 걸러지고 나면 마지막에는 요 200메시 망으로 걸르면 딱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200메시 망에 걸르면 잘 안 되고, 그래도 맑은 식초가 이만큼 얻어졌습니다. 제가 한 요만큼 감을 채웠죠. 감을 채워서 요만큼 얻어졌으니까 3분의 1보다는 조금 많고 그 정도 양을 얻었습니다. 오늘이 11월 17일입니다. 11월 6일에 생막걸리를 넣어가지고 식초를 만들고 있죠. 뚜껑은 꽉 닫아 놓지 않고 살짝 얹어 놓은 정도죠. 공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감식초 만들 때 종초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여기 동전 색깔이 보면은 10원짜리 동전이 완전히 색깔이 변했죠. 청색과 녹색, 청녹색으로 변했죠. 11월 6일에 발효를 시작했으니까 오늘이 11월 17일이거든요. 11일째인데 이제 거의 발효가 다 됐습니다. 이 동전의 색깔이 청녹색으로 변했거든요. 이러면 발효가 거의 다 된 겁니다. 발효가 진행됐다는 거거든요. 요런 식초 색깔이 좀 나죠. 지금 안을 보면 요런데 약간 식초 맛이 납니다. 이거를 감식초에 종초로 씁니다. 씨앗 식초죠. 종초는 이 식초 양의 10에서 30% 정도를 넣으면 되니까 대략은 한 10% 정도만 넣으면 됩니다.
이거를 붓겠습니다. 여기다가 감식초 만들고 있는 곳에다가 붓습니다. 그냥 부어주면 되거든요. 이 종초를 부어 놓으면은 이제 식초가 잘 만들어집니다. 면포를 씌워서 고무줄로 동에 매 놓으면 되죠. 왜냐하면 공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초파리들이 날아 들어갑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촘촘한 면포여야 합니다. 뚜껑을 살짝만 덮어 놓으면 공기는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 보온을 해줘야 되는데 요게 전기 방석으로 보온을 해서 온도를 올려줘야 되거든요. 방석을 요 밑에 깔아 가지고 온도를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담요로 둘러싸 가지고 안에 온도를 올려줍니다. 30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여름 같으면 자동적으로 외기 온도로 발효가 될 텐데 지금 11월 17일이니까 날씨가 서늘합니다. 농막 아니지만 실내 기온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이런 거 사용할 때 콘센트를 이런 콘센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과열돼서 전류가 많이 흐르거나 하면 이게 자동으로 차단이 됩니다. 화재에 예방이 되는 이런 콘센트거든요. 이런 구멍도 막아버리고 여기 전기만 꼽히는 것만 놔두고 안 서는 곳은 막아버리고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우선 이런 걸로 한 몇 겹을 샀죠. 이런 걸로 몇 겹 사놓고 이불을 다 한번 샀죠. 이게 30도까지 올려야 되니까 이 초산 발효는 온도입니다. 온도만 30도에서 35도 맞춰주면 초산 발효가 잘 되거든요. 약간 겨울에 들어가는 시기라 온도가 낮아서 되기는 돼도 좀 더딥니다. 농막 아니니까 이 초파리들이나 이런 게 좀 덜 날라듭니다. 바깥에 놔놓으면 초파리들이 많이 달라드는데 못 들어가게 신경을 써야죠. 농막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아파트 공기보다는 좋을 겁니다. 시골의 공기니까. 11월 17일에 이제 정식으로 초산 발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종초를 넣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초산 발효가 일어날 겁니다. 지금도 약간씩 초산 발효가 되고는 있었죠. 그런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초산 발효가 일어날 겁니다. 온도도 맞춰줬고 온도가 32도, 3도를 정확히 맞추지 못했지만 밑에 보온용 방석도 깔아주고 온도를 올리고 있고 또 이불로 둘러싸놨기 때문에 온도가 좀 올라갈 겁니다. 초산 발효 시작입니다. 이번에는 항아리에 넣어서 감식초를 담는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흔히들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죠. 감을 땄습니다. 요 감 꼭지를 다 제거를 했거든요. 이런 감들은 좀 짜잘해서 판매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짜잘한 감들은 잘 안 사거든요. 이런 짜잘한 감들 판매할 수 없는 것들을 골라가지고 감 꼭지 이 부분을 제거를 했죠. 이 부분은 다 제거를 해버렸죠. 제거를 해버리고 깨끗한 부분만 감 꼭지를 남겨놨습니다. 씻어서 말려서 온기에다가 담습니다. 설탕이나 효모 같은 첨가제를 넣지 않고 그냥 감을 넣어 놓고 아무런 조치 없이 1년 정도 기다렸다가 걸러서 식초가 되면 제일 좋긴 하지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런 거지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1년 동안 무작정 기다리는 거죠. 자연 발효를 시키는 거죠. 요런 게 있는 건 요 부위를 도려냅니다. 이렇게 도려내버렸죠. 도려내버리고 깨끗한 부위만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넣으면 됩니다. 여기서 이거 한 80% 요 정도에 채울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잡균들도 들어가고 해서 그냥 곰팡이도 피고 부패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저도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성공할지 지켜봐야 하거든요. 왜 하필이면 1년을 기다리느냐면 그냥 자연 상태에 놔두면 가을과 겨울에 기온이 낮기 때문에 알코올 발효는 일어날지라도 초산 발효는 온도가 30에서 34도는 되어야 왕성하게 일어나는데 감식초를 담고 나면 바로 겨울이 오기 때문에 외기 온도가 낮아서 초산 발효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 온도가 높아져서 그때 활발하게 초산 발효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1년을 둬야 한다는 것이지 발효 조건만 잘 맞춰주면
2달 정도면 감식초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은 숙성 과정이 필요하겠지요. 숙성 과정이 더 오래 걸린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발효는 1년 정도가 걸린다라는 겁니다. 가장 편한 방법이긴 한데 앞에서 살펴본 방법보다 실패할 확률도 높거든요. 저도 앞에서 한 방법과 지금 하는 방법에 이 2가지를 비교해보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도 해봅니다. 지금까지 홍시를 이용한 감식초 만드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